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김순자는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준호가 연인을 데리고 오는 날이었으니까요. 평생 어렵게 살며 홀로 아들을 키운 65세의 그녀에게 이날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오래된 거울 앞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 옷이 괜찮을까? 너무 촌스럽나? 혼자 중얼거리며 손때 묻은 가구들이 늘어선 거실을 살펴봤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소박한 차상 위에는 직접 만든 계란말이와 멸치볶음,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비싼 차를 우리 준호가 무리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준호가 먼저 내렸습니다. 이어서 비싼 명품 가방을 든 지연이 내렸습니다. 명품 코트에 선글라스를 쓴 그녀의 모습을 본 순자는 저도 모르게 자신의 옷깃을 여몄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지연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간단히 인사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려 했지만 지연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소파, 색바랜 벽지, 작은 TV. 그녀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순자는 내심 떨리는 마음으로 차와 김치찌개를 권했습니다. 지연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이 손수 만든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지연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그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좀 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순자가 평소에 싱겁게 드시냐고 물으니 지연은 집에서 주로 샐러드나 스테이크를 먹는다며 나트륨 섭취를 줄인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지만 지연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평생 자신 있어 했던 음식이 거부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스테이크라니, 우리 집하고는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저런 아이가 과연 우리 집과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만남은 예상과 달리 차갑게 끝났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작은 걱정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과연 이 다른 세상에서 온 며느리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결혼 후 첫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부터 홀로 부엌에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전, 동그랑땡, 새우전까지 명절 상차림을 위한 준비가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은 10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졸린 눈으로 나온 지연에게 순자는 반갑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호박전과 동그랑땡을 좀 부쳐달라고 했지만 지연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부치는 것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순자가 집에서 안 해봤냐고 물으니 지연은 자신의 집에서는 명절 때 항상 호텔에서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호텔에서.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이구나. 며칠 후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연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올 시간이라며 밥상 차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지연은 잠깐만요라고 하며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저렇게 집안일에 무심해도 되는 건가? 그때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오늘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놀라며 오늘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놓았다고 했지만 지연은 미안하다며 내일 먹자고 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상들이 쌓여가며 순자의 마음에는 점점 서운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아들 준호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준호가 왜냐고 물으니 순자는 지연이 자신에게 마음을 안 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6개월이 됐는데도 말이죠. 준호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요즘 세대는 다르다고, 지연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지연도 좋은 아이라고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며느리와의 거리감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작은 오해들이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갑작스럽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순자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입니다. 준호는 당황하여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순자는 배가 너무 아프다며 신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지연에게 119를 부르라고 외치자 지연은 당황했지만 빠르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는 급성 맹장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수술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안도하며 의사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지연도 조용히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습니다. 의사는 이에 3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순자가 병실에서 잠들어 있을 때 준호는 회사에 급한 일로 잠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병실에는 지연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잠들어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평소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음 날 아침, 순자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순자는 지연만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준호는 어디에 있냐고 물으니 지연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며 곧 올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가 지연에게 집에 가서 쉬어도 된다고 하자 지연은 괜찮다며 자신이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은 정성스럽게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죽 끓이는 방법을 찾아보며 직접 죽을 끓여왔습니다. 순자는 지연이 죽을 끓였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언제 배웠냐고 물으니 지연은 인터넷으로 찾아봤다며 맛없을 수도 있다고 미안해했습니다. 순자가 한 숟가락 먹어보니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순자는 감탄하며 맛있다고 했고 지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순자는 지연을 불렀습니다. 지연이 대답하자 순자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연을 잘못 봤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아니라며 오히려 자신이 서툴렸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편견이 있었다며 지연이 정말 좋은 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두 여자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순자가 퇴원한 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회복 중인 순자를 지연이 정성스럽게 간병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순자는 지연 덕분에 너무 편해서 큰일이라고 말했고 지연은 웃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지연에게 물어봐도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연이 뭐든지 물어보라고 하자 순자는 왜 처음엔 그렇게 퉁명스럽게 굴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부끄러워하며 사실은 무서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순자가 무서웠다고 놀라자 지연은 어머니가 자신을 안 좋아하실까봐 그래서 더 딱딱하게 굴었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아이고 이 바보야. 엄마가 왜 널 안 좋아하냐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와 지연은 함께 전통시장에 나갔습니다. 지연이 생선을 보며 어떤 것이 싱싱한 건지 물어보자 순자는 기꺼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눈이 맑고 아가미가 빨간 것이 좋은 거라고 알려주니 지연은 몰랐다며 더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상인이 어머니를 부르며 며느리분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했습니다. 순자는 자랑스럽게 그렇다며 우리 며느리는 착하기도 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부끄러워하며 어머니를 불렀지만 순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오니 순자와 지연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준호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순자는 지연이 전 부치는 법을 배우겠다고 한다며 웃었습니다. 지연은 밀가루가 묻은 손을 보이며 준호에게 오늘 호박전을 처음 만들어 봤다고 자랑했습니다. 준호가 정말이냐며 놀라자 순자는 지연의 손재주가 좋다며 금세 배운다고 칭찬했습니다. 지연은 순자를 바라보며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 준호가 정말 맛있다고 하자 지연은 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니라며 지연이 잘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순자를 불렀습니다. 순자가 응하자 지연은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김순자와 박지연. 두 여자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왔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에게 이제 갈등은 추억이 되었고 사랑은 현실이 되었습니다.